안녕하세요. AM 성형외과 조영규 원장입니다. 그 성형외과 수술 중에서 쌍꺼풀 수술이 아무래도 빈도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쌍꺼풀 재수술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유형별로 최대한 좀 간단하게 묶어서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쌍꺼풀 재수술의 유형별 정리고요. 이제 첫 번째는 풀린 쌍꺼풀입니다. 풀린 눈, 쌍꺼풀 풀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얇은 쌍꺼풀, 처진 눈 혹은 속쌍꺼풀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두꺼운 쌍꺼풀입니다. 일명 소세지 눈이라고 하죠. 네 번째는 겹쌍꺼풀, 겹주름입니다. 다섯 번째는 눈을 잘 못 뜨는 안검하수에 대해서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풀린 쌍꺼풀인데요. 아무래도 쌍꺼풀 재수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쌍꺼풀 풀림이거든요. 풀린 눈 혹은 쌍꺼풀 풀림이라고 얘기합니다. 풀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눈 뜨는 근육이 있어요. 눈 뜨는 근육과 요 피부의 연결, 얘들이 원래 쌍꺼풀을 이제 형성을 하는 지점인데요. 이 연결이 끊어지면 쌍꺼풀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꺼풀 연결을 이 연결을 이제 좀 잘 풀리게 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가 두껍고 질기거나, 아니면 안화지방이 좀 많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든가, 아니면 눈뜨림이 약하다든가, 아니면 피부가 좀 많이 처져 있다든가, 아니면 쌍꺼풀 라인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것도 하나의 쌍꺼풀이 잘 풀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분 보시면 피부가 좀 많이 두텁고 처져 있죠. 피부가 좀 많이 두터워서 잘 풀리려는 경향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처져 있는 것도 많이 처져 있어요. 안검하수, 그러니까 눈 뜨는 힘이 이분 약하거든요. 검은 동자가 한 반밖에 안 보이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증의 안검하수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좀 잘 풀립니다. 쌍꺼풀 풀리는 양상이 있는데요. 양상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처진 눈으로 풀린 쌍꺼풀이 표현이 된다든가, 아니면 겹쌍꺼풀, 아니면 소세지 눈, 졸린 눈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분 보시면 우측이 좀 많이 풀려 있어요. 풀려서 피부가 처져 보이죠. 처진 눈으로 보이고, 이분은 겹쌍꺼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두꺼운 쌍꺼풀, 소세지 눈으로 쌍꺼풀이 풀려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은 쌍꺼풀이 풀림으로써 검은 동자가 많이 가려졌어요. 가려지면 안검하수 같이 졸린 눈처럼 보이는 거죠. 쌍꺼풀 풀린 원리인데 제가 이거는 조금 깊은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매몰법은 매몰법은 실로서 이제 눈 뜨는 근육과 피부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몰법이 풀리는 거는 이제 그 연결을 이루고 있는 그 실이 끊어지거나, 혹은 매듭이 풀리거나, 혹은 그 실과 연결된 피부가 연결이 좀 느슨해졌을 때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도 쌍꺼풀이 조금 이제 이전에 매몰법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약해져서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고요. 절개법 풀림은 조금 다릅니다. 실의 힘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실의 힘으로만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이 절개 수술할 때는 안쪽에 이제 구조 자체를 쌍꺼풀이 생기는 구조로 바꿔주거든요. 특히 눈 뜨는 근육을 원하는 쌍꺼풀 높이의 피부랑 연결을 좀 시켜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절개 쌍꺼풀이 형성되는데, 풀리는 원리는 그 연결이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슨해지면 좀 풀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분도 여러 번 절개법을 했었는데 자꾸 왼쪽이 풀려가지고 이번에 새로 한번 교정을 받으셨던 분이고요. 치료 원칙은 그렇습니다. 치료 원칙은 자꾸 풀리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검하수가 있으면 안검하수 교정술을 하고, 피부가 두꺼우면 고정을 좀 더 단단하게 하고, 피부가 좀 처져 있으면 처진 피부도 좀 제거하고, 안화지방이 많으면 좀 제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원인을 좀 제거를 하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매몰법 아니면 절개법이에요.
이 둘 중에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흔한 질문, 가장 많이 하는 흔한 질문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전에 매몰법 수술을 했는데 풀려버렸어요. 이번에는 매몰법 혹은 절개법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으시거든요. 중요한 대답은 이거예요. 이전 수술을 했던 안 했던 간에 현재 상태를 보고 판단하라. 만약에 피부가 많이 두껍다, 그리고 눈뜨림이 약하다, 피부가 많이 처져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절개법으로 하는 게 맞겠죠. 반대인 경우, 이런 경우 같이 피부가 얇거나 눈뜨는 힘이 좋거나 혹은 피부 처짐도 별로 없다, 그러면 당연히 매몰법을 하시는 게 한 번쯤 더 해보는 게 괜찮을 겁니다. 그 이외에도 뭐 환자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라인의 높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좋겠죠. 질문 두 번째입니다. 이전에 절개법 수술을 했어요. 이번에는 수술은 이제 매몰법, 절개법 뭐가 좋을까요? 이전에 절개법 수술을 했으면 많은 경우에서는 절개법을 하는 게 추천됩니다. 이유는 이전에 이제 흉살도 많은 편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몰법으로 새로 재수술하기는 조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개법을 이제 하는 게 추천이 되고요. 절개법을 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서 같이 교정해주면 더욱 좋겠죠. 이분도 이전에 절개법을 했었는데 풀려가지고 오셨고, 피부도 좀 두터운 편이고, 많이 처져 있고, 눈두님도 약하고, 흉터도 좀 많은 편이었어요. 당연히 절개법으로 교정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몰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쌍꺼풀이 진짜 약간만 약해진 경우, 완전 풀린 게 아니고 약간만 약해진 경우, 보강 차원에서 매몰법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완전 풀렸더라도 살짝 딱 건들면 쌍꺼풀이 다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소수의 경우에서 매몰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조금 빠르게 이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20대 중반 여성분이시고 10년 전에 매몰법 쌍꺼풀을 한번 했다가 특히 좌측이 좀 많이 풀려가지고 새로 한번 매몰법으로 교정을 하였습니다. 세미 아웃라인으로 잘 형성됐고요. 눈 감은 사진이고 측면 사진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측면 사진입니다. 케이스 두 번째 사진이고요. 이전에 20대 여성분이신데 7년 전에 절개법 쌍꺼풀을 했다가 좀 풀려서 다시 교정을 받으신 분인데 특히 좌측이 좀 많이 풀려져 있습니다. 피부도 좀 두껍고 처져 있고 눈두님도 좀 약합니다. 그래서 좌측이 좀 더 많이 풀려 있고, 그래서 안검하수 교정술도 새로 하면서 쌍꺼풀도 새로 한번 교정을 해준 사례입니다. 눈 감은 사진이고 좌측 측면 사진입니다. 교정이 잘 되었고요. 측면 90도 사진입니다. 케이스 3번은 매몰법으로 했었는데요. 이전에 매몰법 했다가 또 풀려서 라인을 약간 수정해서 새로 한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잘 교정이 됐고요. 눈 감은 사진이고 5개월째 사진입니다. 측면 사진이고 측면 사진입니다. 케이스 4번은 마찬가지로 이전에 절개를 여러 번 했습니다. 3번 정도 했었고 우측이 자꾸 풀려가지고, 마찬가지로 보면 피부도 두껍고 좀 처져 있고 눈두림도 약해요. 그래서 안검하수 교정술을 하면서 새로 한번 쌍꺼풀을 잡았습니다. 감은 사진이고 측면 사진, 측면 사진입니다. 케이스 5번은 이전에 두 번 매몰법을 했었는데 자꾸 풀려가지고 이번엔 절개로 하겠다 싶어가지고 절개로 결심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라인은 비슷하게 새로 한번 잡았고 그냥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새로 한번 잡았습니다. 절개로 시행했습니다. 눈 감은 사진이고 좌측면 사진, 측면 사진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얇은 쌍꺼풀이거든요. 얇은 쌍꺼풀은 처진 눈 혹은 낮은 쌍꺼풀 혹은 속쌍꺼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쌍꺼풀이 좀 얇은 거죠. 보통 인라인 쌍꺼풀 안쪽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양인에서 많이 보이고요. 자연스러운 눈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죠. 중간 바깥쪽에 피부가 많이 덮여 있죠. 처진 눈입니다. 이분도
보면 안쪽에 특히 많이 처져 있고 합니다. 원인은 실제적으로 디자인이 낮은 경우, 그러니까 이전 수술할 때 낮게 잡은 경우입니다. 환자분께서 뭐 낮게 잡도록 의도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어쨌거나 쌍꺼풀을 낮게 잡은 경우죠. 그죠? 낮게 잡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좀 피부가 처지기 시작해서 많이 가려진 거죠. 그래서 이분도 보면 바깥쪽이 많이 처져 있고 이분은 전반적으로 좀 처져 있습니다. 간혹 풀려서 좀 라인이 좀 낮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좀 쌍꺼풀이 풀리면서 낮게 되는 경우고요. 피부가 좀 처지면서 쌍꺼풀이 덮어서 이렇게 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얇은 쌍꺼풀의 해결은 당연히 라인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라인을 높이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 높이기를 하면 됩니다. 뭐 다른 말로 두껍게 하기,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식은 4가지입니다. 라인을 덮고 있는 피부 자체를 제거해 버리는 경우, 두 번째는 쌍꺼풀 라인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더 높은 위치에. 그래서 낮은 쌍꺼풀을 많이 없애주고 위쪽에 새로운 쌍꺼풀을 잡아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 2번 같이 하는 거예요. 라인도 높여주고 피부도 좀 잘라내주고. 네 번째는 라인 높이는데 2번 방식과 똑같아요. 근데 단지 비절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끝이 없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덮고 있는 피부를, 첫 번째, 라인을 덮고 있는 피부를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쌍꺼풀 라인은 이전과 똑같이 잡을 겁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위에 덮여 있는 피부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진 피부를 제거를 하고 라인은 그냥 그대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꺼풀이 좀 더 보이도록 하는 거죠. 적응증은 이 피부를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피부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 쌍꺼풀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쌍꺼풀이 보이는 정도가 확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라인 자체는 그대로 잡고 덮여있는 피부만 일부 잘라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인을 조금만 높이고 싶은 경우 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흉터가 조금 심한 경우 잘라내는 목적으로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장단점은 제가 방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방식은 쌍꺼풀 자체를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쌍꺼풀 라인 자체를 변경해 주는 거다. 그죠? 이전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올드 라인입니다. 이전 라인이 있으면 이거는 최대한 좀 풀어주고 위에다가 새로 잡는 거예요. 한 몇 미리, 뭐 2, 3mm 위에 새로운 라인을 원하는 위치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새로운 라인 따라서 절개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전 라인을 최대한 좀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라인 그 절개선 따라서 새로 한번 쌍꺼풀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라인 자체를 변경하는 겁니다. 원리는 넘어가겠습니다. 적응증은 피부 제거가 불가능한 모든 경우라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 여유가 없을 때도 가능을 해요. 피부를 잘라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원하는 만큼 많이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쌍꺼풀 좀 많이 높이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쌍꺼풀 라인이 너무 낮아가지고 꽤 이제 쌍꺼풀 라인을 높여야 되는 경우에 좀 쓸 수 있습니다. 이분도 이전 라인이 많이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라인 자체를 높일 수밖에 없었어요. 라인 자체를 한 2, 3mm 정도 높였거든요. 그리고 처진 피부는 많지 않아서, 여유는 많지 않아서 피부 제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쌍꺼풀 라인 자체 변경만으로 쌍꺼풀 라인 높이기를 시행했던 케이스고요. 장점은 방금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점 한 가지 설명드리면 이전 라인이 조금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라인 유착이 굉장히 강하면 조금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 2번 같이 쓰는 거예요. 1, 2번을 뭐 같이 쓰는 건데 라인 자체, 여기 보시면 라인 자체도 이전 라인에서 더 새로운 라인으로 높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처진 피부도 좀 제거하는 거예요. 좀 어르신들 수술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비절개 라인 높이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두 번째 그 방식과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단지 절개가 아닌 비절개로 하는 경우가 되겠죠. 비절개는 매몰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식 보시면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구멍을 뚫어요. 비절개이기 때문에 구멍만 뚫습니다. 그래서 구멍 뚫어서 이전 라인 최대한 좀 풀어주고 구멍 따라서 새로 한번 라인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통해서 모든 걸 진행하기 때문에 비절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리고 당연히 모든 경우에 되는 건 아니겠죠. 특수한 이제
될 만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적응증을 보시면 이전 라인의 유착이 강하지 않아야 돼요. 강하지 않으려면 보통 이전에 매몰법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 이제 수술 시 매몰법을 하고 유착이 강하지 않고 라인을 조금만 높이는 경우, 많이 높일 거면 절개법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비절개 방식으로 라인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이전에 매몰법을 해서 비절개 방식으로 라인 높였는데요. 여기 이전 쌍꺼풀 라인 여기 있고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 수술 후에 여기 약간 한 1, 2mm 정도 높였거든요. 장단점은 비절개 매몰 방식의 그냥 장단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흉터도 좋고 뭐 회복도 빠르고 뭐 이런 장점입니다.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절개법으로 했고요. 30대 여성분이시고 11년 전에 절개 쌍꺼풀을 한번 했다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이렇게 덮이죠. 여기 피부가 덮입니다. 그래서 쌍꺼풀을 많이 가리게 되면서 쌍꺼풀이 속쌍꺼풀화 되었죠. 처진 눈입니다. 속쌍꺼풀 같이 처진 눈이고, 그래서 이제 라인 높이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꺼풀이 안쪽부터 전반적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방식, 쌍꺼풀 자체를 높여서 세로 잡았습니다. 피부를 잘라낸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전 라인이 이렇게 보이고 거기 한 2, 3mm 정도 위에 새로운 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이전 라인은 잘 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측면 사진이고 우측 측면 사진입니다. 케이스 2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매몰법으로 했는데요. 9년 전에 매몰법 했었고 마찬가지로 피부가 많이 덮여서 특히 안쪽이 많이 덮였어요. 그래서 안쪽이 좀 많이 답답해 보이고 전반적으로 속쌍꺼풀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전반적으로 한 1, 2mm 정도 높이고 앞트임도 같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세미 아웃라인 그러는데 안쪽이 살짝 떨어져 있는 이런 라인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눈 감은 사진 보시면 이전 라인 그 다음에 1, 2mm 높여서 새로운 라인 여기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측면 사진이고 90도 측면 사진입니다. 케이스 3번은 이분도 8년 전에 매몰법을 했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 중간 바깥쪽이 많이 덮여 있죠. 처진 눈입니다. 그래서 라인을 높였습니다. 라인 자체를 높여서 새로 한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라인이 두께가 증가하죠. 눈 감은 사진이고 이전 쌍꺼풀 여기 낮게 있습니다. 수술 후 한 2, 3mm 높여서 여기 흉터 보입니다. 라인 자체를 높였습니다. 측면 사진입니다. 케이스 4번도 라인을 살짝 높인 케이스인데 매몰법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라인이 좀 풀려있던 것도 좀 교정하면서 라인 전반적 높이도 약간 높여줬습니다. 한 1mm 정도 높였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낮아서 전반적으로 매몰법으로 라인을 좀 높여서 새로 한번 잡은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꺼운 쌍꺼풀입니다. 두꺼운 쌍꺼풀은 소세지 눈이라고 하죠. 보통은 높은 쌍꺼풀입니다. 보시면 라인의 아래쪽 살이 좀 통통하죠. 많이 통통해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소세지 닮았다고 해서 소세지 눈이라고 합니다. 서양인들의 이런 경우 많은데요. 높은 아웃라인, 시작점이 뚝 떨어져 있는 아웃라인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동양인들이 이렇게 하면 약간 소세지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라인 자체를 높이 잡은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분이나 이분 보면 실제적으로 라인 높게 잡았어요. 원했든 원치 않았든 간에 라인 자체가 높이 잡힌 겁니다. 그리고 간혹 이렇게 쌍꺼풀이 풀리면서 좀 두껍게 소세지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되겠고, 안검하수, 눈두님이 약하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뭐 겹주름이 있으면 또 약간 소세지 같이 보이고, 꺼진 눈이 또 있으면 이렇게 꺼져 있으면 또 소세지 같이 두꺼운 쌍꺼풀을 보입니다. 아니면 또 이전 수술 때 피부 제거를 좀 많이 했으면 또 약간 소세지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꺼운 쌍꺼풀의 해결은 당연히 라인을 좀 낮추는 거예요. 라인을 좀 얇게 하는 겁니다. 라인 낮추기가 수술의 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식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피부를 제거해서 라인 낮추기, 피부를 보존하고 라인 낮추기. 다른 말로 두 줄 따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인터넷 용어로
두 줄 따기라 하거든요. 세 번째는 두 번째랑 비슷한데 단지 비절개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낮춰보자. 방식도 간단하게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 제거 라인 낮추기입니다. 피부 제거 라인 낮추기고 이제 원래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 낮은 위치, 원하는 위치에 세로 라인을 잡는 건데 이 사이를 싹둑 잘라주는 거예요. 싹둑 제거해 주는 거예요. 제거하면 당연히 이제 원래 라인과 아래쪽 새로운 라인이 만나겠죠. 봉합을 해버리면. 그래서 한 선으로 다시 만드는 거고, 쌍꺼풀 라인은 이 아래쪽 마진 따라서 세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 이 아래쪽 새로운 라인 따라서 쌍꺼풀 라인 잡고 이 사이 피부는 제거해 버린 거예요. 피부를 제거하면 라인이 약간 높아지는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쌍꺼풀 라인 낮추기가 낮추는데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확 낮추지 못해요. 그냥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응증에 보시면 살짝 라인을 살짝 낮추고자 하는 경우, 혹은 당연히 피부 잘라내려면 피부 여유가 좀 돼야 되겠죠. 여유가 좀 많은 경우, 흉터가 좀 심한 경우,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장단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피부를 잘라내는 경우는 많이 낮추지 못한다. 여유가 없으면, 피부 여유가 없으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피부 보존한다 그랬죠. 피부 보존 라인 낮추기인데 한마디로 안 잘라내는 거예요. 방식을 간단히 보시면 이전 라인, 높은 라인이 있어요. 밑에 라인을 세로 잡습니다. 잡는데 이전 라인 주변을 그냥 풀어만 주는 거예요. 풀어만 주고 밑에 새로운 라인 따라서 세로 한번 쌍꺼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라인은 풀고 밑에 라인 세로 잡는다. 피부 제거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줄 따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간혹 여기 푼 자리에서 재유착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있는 안화 지방을 좀 재배치해서 방지를 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응증은 피부 라인 낮추기가 안 되는, 피부 제거 라인 낮추기가 안 되는 모든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 제거가 안 되는 모든 경우, 피부 양이, 그러니까 여유가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할 수 있고, 기존 쌍꺼풀이 좀 많이 두꺼워도 좀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이 두 줄 따기 방식은 라인 낮추는 정도를 어느 정도 좀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존 라인이 너무 높다든가 아니면 많이 낮추고자 하는 경우에 쓸 수 있겠죠. 장단점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단점 중에 이제 간혹 이제 이전 라인이 조금 다시 좀 재유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지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화 지방을 좀 이렇게 재배치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절개 라인 낮추기인데요. 두 번째 방식과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단지 이제 절개가 아닌 비절개 방식으로 하는 거고, 이제 비절개이기 때문에 구멍만 이렇게 뚫는 거예요. 구멍만 뚫어서 이전 라인을 최대한 좀 풀어주고 구멍 따라서 세로 라인을 잡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경우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특수한 이제 적응증이 있거든요. 그 적응증을 보시면 일단 이전 쌍꺼풀이 유착이 강하지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전 수술을 매몰법한 경우가 좋겠죠. 수술 횟수를 너무 많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실도 뭐 녹지 않는 실을 쓰면 당연히 제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좀 더 좋겠죠. 하여튼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비절개 라인 낮추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간혹 이제 이런 조건이 꼭 아니더라도 뭐 쌍꺼풀이 완전 풀려 있거나 아니면 뭐 유착이 매우 약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비절개로 라인 낮추기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장점은 비절개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몰법의 장점, 뭐 흉터 적고 자기 조직 많이 안 건들고 그래서 회복도 좀 빠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8년 전에 절개법 쌍꺼풀을 했었고요. 그래서 쌍꺼풀이 붓기 빠지는 걸 계속 기다렸는데 8년을 기다렸는데 많이 안 빠져서 이렇게 계속 약간 소세지 같은, 약간 풍선 같은 느낌이 계속 있어가지고 교정을 하고자 하셨고 라인을 낮췄습니다. 라인을 한 2mm, 3mm 정도 낮춰서 세로 한번 잡았고 두 줄 따기 방식, 그러니까 피부 보존 방식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눈 감은 사진이고요. 이전 쌍꺼풀 흉터 자리가 이렇게 보이죠. 특히 안쪽 여기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전 라인 흉터,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풀고 아래쪽에 여기 세로 잡았거든요. 새로운 흉터 이렇게 보입니다. 측면 사진이고요. 잘 교정됐고, 측면 90도 사진입니다. 잘 낮추어진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절개법 두 줄 따기로 했는데요. 라인 낮추기 피부 보존 방식입니다. 이전에 이제 메모법을 하고 하여튼 수술을 3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라인을 되게 두껍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세지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전 라인을 최대한 좀 풀어주고 아래쪽에 세로 잡아서 라인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낮췄습니다. 한 달이라서 잠복기가 조금 있습니다. 눈 감은 사진인데요. 이전 라인이 여기 이렇게 보이고 수술 후 제가 낮춘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낮추기가 잘 됐고요. 측면 사진 보시고 우측 측면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이분은 비절개 방식을 썼거든요. 이전에 수술 6개월 전에 메모법으로 수술을 한번 했는데 라인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눈뜨기도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두껍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라인을 최대한 풀어주고 라인을 새롭게 잡았습니다. 아래쪽에 자연스럽게. 그래서 메모 방식을 사용했었고, 이제 수술 후 10개월 사진인데 여기 보면 이전 쌍꺼풀 흔적이 보여요. 구멍 뚫었던 흔적이 좀 보이죠. 근데 잘 풀려가지고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 제가 이제 잡은 쌍꺼풀 선이 보이죠. 그래서 그렇고 좌측면 사진이고 우측면 사진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이분도 비절개 방식 두 줄 따기 라인 낮추기를 했고요. 이분 2번 수술했어요. 그래서 메모법으로 2번 했었고 두 번째 수술 때 라인을 이렇게 확 높여가지고 이렇게 소세지 같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라인 낮춰서 새로 한번 잡았고요. 여기 이전 수술 전 사진인데 여기 이전 선이 여기 보이죠. 두 번째 했던 라인 선이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1년 5개월째 사진인데 여기 제가 잡은 선이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전 라인은 잘 풀려져 있습니다. 좌측면 사진이고 우측면 사진 1년 5개월째 사진입니다. 케이스 5번째는 우측만 시행했거든요. 우측이 조금 높아서 본인 기준에 그래서 좌측같이 만들고 싶다 해서 우측을 좌측같이 라인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측은 세미 아웃라인 그래서 약간 높은 라인인데요. 그래서 좌측같이 인아웃 라인으로 이렇게 라인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잘 시행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질문 잠깐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질문은 피부 알러지가 있어서 피부 알러지가 있으면 보통 피부 알러지가 이제 진짜 심한 경우 아니면 수술은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과의 진단을 먼저 한번 받고 피부과 선생님한테 자문을 좀 구하고 쌍꺼풀 수술해도 되겠어요? 라고 한번 질문하시고 해도 된다 그러면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가 좀 심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수술 직전에 제가 피부과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연고를 좀 쓰시고 해서 피부를 최대한 좋게 한 다음에 수술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부과 선생님한테 한번 가셔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안검하수 수술과 쌍꺼풀 수술이 다른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안검하수 수술을 하려면 쌍꺼풀을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쭉 열었으면 예를 들어서 쌍꺼풀 수술할 때 절개법 하면 쭉 열잖아요. 열어서 쌍꺼풀 수술도 하고 안검하수 수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 이제 한 동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면서 저거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안검하수 수술은 최대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쌍꺼풀만 딱 잡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데 이제 어쨌거나 한 동네에 있기 때문에 하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과에서 해야 되나? 심한 안검하수는 이제 안과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질문이라서 안과 혹은 심한 안검하수의 경우는 뭐 안과 혹은 성형외과에서 뭐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밑에 양안이 안검하수로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요. 양안이 너무 비대칭이에요. 재수술이 가능한지요? 글쎄요, 사진을 제가 한번 보면 좋은데 사진이 없어서 제가 말씀으로만 듣고 설명을 드리자면 비대칭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일단은 쌍꺼풀이 너무 비대칭인지, 쌍꺼풀 두께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형태, 뭐 한쪽은 아웃라인, 한쪽은 인라인, 뭐 형태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눈 뜨는 힘이 다르다든지, 뭐 한쪽은 잘 뜨는데 한쪽은 잘 못 뜬다든지, 비대칭으로 보이는 요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잡아야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라인이 한쪽이 너무 높다.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라인 낮추기를 해야 되겠죠. 한쪽은 라인 낮추기를 하고 반대쪽은 괜찮으면 그대로 잡고 해서 대칭을 맞춰주는 거고, 반대인 경우 한쪽이 너무 낮다 그러면 라인 높이기를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교정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좀 주셨으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거에 재수술의 쌍꺼풀 재수술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겹쌍꺼풀 제가 이어서 쭉 보시겠습니다. 겹쌍꺼풀은 겹주름 혹은 삼겹주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쌍꺼풀이 여러 개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겹쌍꺼풀이 잘 생기는 선천적인 요인이 있어요. 특히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 안검하수가 있습니다. 졸린 눈거래죠. 그래서 검은 동자가 조금밖에 안 보여요. 그런 경우, 아니면 눈이 구조적으로 돌출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피부가 좀 이렇게 얇아요, 이분들 같이. 그리고 좀 꺼져 있다던가, 아니면 좀 처져 있는 경우도 잘 생깁니다. 타고난 쌍꺼풀이 약하게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도 잘 생깁니다. 이런 게 이게 제가 그림으로 모식한 건데요. 겹쌍꺼풀이 잘 생기는 후천적인 요인이 있어요. 후천적인 요인은 쌍꺼풀 수술하고 난 뒤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일 많은 게 쌍꺼풀이 풀린 경우죠. 그래서 쌍꺼풀 풀리면 이렇게 쌍꺼풀 겹주름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검하수 교정이 좀 덜 된 경우도 겹주름으로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뭐 수술할 때 좀 면부 조직이 좀 많이 제거됐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피부 여유가 좀 많아졌다든지 하는 경우에 좀 겹쌍꺼풀이 잘 생깁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원인은 쌍꺼풀이 풀린 경우입니다. 있다가 풀린 경우.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이런 경우가 흔하고요. 치료 원칙은 겹쌍꺼풀의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원인들을 교정해 주는 겁니다. 안검하수가 있어서 겹쌍꺼풀이 있다. 그러면 안검하수 교정 수술을 해줘야 돼요. 풀려서 생겼다면 쌍꺼풀 재수술을 해야 돼요. 쌍꺼풀 새로 한번 잡아야 되겠죠. 눈꺼풀이 꺼져서 생긴 거라면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방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지방 이식이라든지 해줘야 돼요. 처져서 생긴 거라면 피부를 좀 제거해야 되겠죠. 겹쌍꺼풀의 이제 수술 방식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겹쌍꺼풀이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이 중에서 쌍꺼풀 하나 잡아야 돼요. 원하는 라인 높이를 정해서 그거 따라서 이제 절개를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 겹쌍꺼풀 부위는 풀어줘야 돼요. 최대한 좀 풀어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쌍꺼풀 라인 따라서 쌍꺼풀을 잡고 나머지는 풀어주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화 지방을 좀 재배치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겹주름 이제 수술이 되겠죠. 치료 시기는 뭐 선천적인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때 하시면 되되, 좀 기능적으로 불편하다면 좀 빨리 해야 되겠죠. 후천적인 경우, 그러니까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생겼다. 만약에 수술 후 초기에 생겼다 그러면 좀 가급적 초기에 리터치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수술 후 한참이 지나고 수개월, 수년이 지나고 생겼다. 뭐 그러면 본인이 원할 때 하시면 되겠죠. 단 마찬가지로 기능이 좀 불편하면 좀 조기에 하시는 게 좋겠죠. 예방법. 겹쌍꺼풀 예방법은 특히 수술 후에 눈 또렷하게 뜨는 겁니다. 이게 아프다고 이렇게 눈을 좀 졸리게 뜨면 겹쌍꺼풀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좀 또렷하게 뜨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이전에 수술을 한번 하시고 이제 왼쪽이 좀 풀리면서 겹쌍꺼풀이 생겼어요. 눈두님도 좀 더 약하고 해서 새로 한번 교정을 해줬고요. 쌍꺼풀 라인은
이전 라인이 너무 낮아서 이렇게 속쌍꺼풀 같이 보이죠. 라인 좀 높여서 세로 한번 잡았습니다. 라인 높이기 하면서 겹쌍꺼풀 교정을 해준 셈이 되겠죠. 그래서 양쪽의 대칭이 잘 이제 맞습니다. 하고 쌍꺼풀도 적당한 높이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전 흉터가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고 여기 주름들이 좀 보이죠. 수술 후 이제 제가 잡은 라인이 이렇게 관찰되고요. 나머지 주름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수술 전, 수술 후, 전후 측면 사진이고요. 이분은 조금 심한 경우인데 이분은 이제 겹쌍꺼풀의 원인이 안검하수, 눈뜨림이 약한 거였거든요. 검은 동자가 얼마 안 보이죠. 그래서 검은 동자가 얼마 안 보이는 안검하수 교정술이 첫 번째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 뜨는 힘을 좋게 해서 검은 동자가 많이 보이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안화지방 재배치도 하고 지방 이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꺼진 정도를 많이 개선한 거죠. 100% 펴지진 않지만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눈 감은 사진이고 측면 사진입니다. 우측면 사진이고요. 세 번째 케이스고요. 이분은 피부가 얇은데 겹주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얇은 피부에다가 굉장히 많은 편이었는데 절개법을 하는 걸 권유를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가능하면 매운법으로 좀 하는 만큼만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생각보다 결과가 괜찮았어요. 주름이 많이 여기 조금 남아있긴 한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괜찮았었고 수술 전에 이전 여러 겹주름들이 보입니다. 수술 후에는 거의 사라졌고요. 측면 사진입니다. 우측면 사진이고 이분은 이제 겹주름이 있는데 되게 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절개법을 했고 안화지방 재배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잡았었고요. 감은 사진이고 이전 라인이고 흉터 측면 사진입니다. 이분은 겹주름도 있고 꺼진 눈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꺼진 눈 교정을 위해서 이렇게 꺼진 눈하고 겹주름 교정을 위해서 쌍꺼풀 수술을 했고요. 눈매 교정을 같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전반적으로 또렷하게 되었고 측면 사진 보면 꺼진 것도 많이 개선되었죠. 여기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검하수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보시겠습니다. 나하 씨가 절개 쌍수를 했는데 라인이 낮아 덮여버렸어요. 재수술할 때 절개만 가능한지 그리고 전수술한 절개 라인이 안 보이게 해도 가능한가요? 잠깐만. 쌍수를 했는데 라인 덮여버렸지. 재수술할 때 절개만 가능한지. 절개 쌍수를 했는데 라인이 덮였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덮인 이유가 풀린 게 원인이라면 그러니까 쌍꺼풀이 혹시나 풀렸다면 만약에 그대로 쌍꺼풀을 새로 한번 풀린 것만 교정한다면 메모법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절개법 해서 이제 라인이 덮여버리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뭐 피부가 더 처졌다든지 쌍꺼풀 자체가 원래 좀 낮게 잡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절개법으로 새로 교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수술한 절개 라인이 안 보이게는 최대한 안 보이게 하는 게 수술의 목적이죠. 그렇죠? 전에 이제 수술한 거는 최대한 풀어줘서 최대한 좀 적게 보이면 좋은데 만약에 그 유착이 굉장히 강하면 조금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흉터의 정도라든지 유착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이전 수술한 라인이 남는 정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저희가 하는 거는 그냥 최대한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고 하는 건데 원 상태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사랑유정 씨가 이마 보톡스를 하니까 눈꺼풀이 내려옵니다. 쌍꺼풀이 살짝 있는데 보톡스만 하면 눈꺼풀이 내려옵니다. 당연합니다. 보톡스의 원리가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을 펴주는 거거든요. 자, 이마 부위에 보톡스를 맞으면 이마를 이렇게 쓰는 근육의 힘이 떨어져요. 아마 사랑유정 씨가 원래 이마를 약간 쓰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쌍꺼풀이 두꺼워 보이거든요. 근데 보톡스를 맞아서 이 근육을 마비시키니까 이 근육의 힘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리면 피부가 이렇게 처지죠. 그러면 라인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처진 눈이 돼버린 거죠. 쌍꺼풀을 덮어버리면 쌍꺼풀이 속쌍꺼풀 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마를 좀 많이 안 쓰는 분들은 그 정도가 좀 덜해요. 근데 특히 뭐 항상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보톡스 맞으면 확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피부가 확 덮여버리죠. 자, 권정희 씨는 수술한 지 40년쯤 됐는데 메모법으로 소세지 눈이 되어서 재수술하고 싶은데요. 오래된 경우도 재수술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뭐 메모법을 했으면 더군다나 더 가능하고요. 오래된 거랑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제 아마 연세가 조금은 그래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법 자체가 메모법으로 했지만 수술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절개법으로 이제 라인을 낮추면서 뭐 처진 피부도 좀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아마 선호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래됐다고 수술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달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안검하수인데요. 안검하수는 눈뜨림이 약한 거죠. 그래서 졸린 눈 혹은 뭐 눈꺼풀 처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은 동자가 적게 보이는 거야.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들은 검은 동자가 많이 보이죠. 이분은 검은 동자가 적게 보이죠. 초롱초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은 동자가 한 반 정도 덮여 있거든요. 이 모식도 보더라도 마찬가지 검은 동자가 상부가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검하수라고 그러고요.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생기는 이제 질환 질환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거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검은 동자가 반 이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반 이하로 보이죠. 이분은 경증입니다. 한 3분의 2 정도 검은 동자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증, 중증 이렇게 나뉩니다. 안검하수 동반 증상이 있어요. 안검하수가 있으면 보통 겹주름, 겹쌍꺼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주름이 보이죠. 그리고 꺼진 것도, 눈꺼풀 꺼짐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눈썹도 이렇게 좀 치켜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작용을 하는 거죠. 치료는 안검하수 교정술 하는 경우가 당연하겠죠. 안검하수가 있으면 당연히 안검하수 교정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우리 좀 더 예쁜 말로 눈매 교정수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정을 할 수 있다. 방식은 이 눈 뜨는 근육을 새로 한번 교정해 주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 눈 뜨는 근육입니다. 여기 눈 뜨는 근육을 새로 단단한 검판 그럽니다. 여기 새로 한번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검하수 교정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검은 동자가 요거밖에 안 보이다가 이만큼 더 보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눈이 또렷하게 되는 거죠. 자,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저기 30대 중반 여성분이시고 우측에 특히 안검하수가 좀 심했습니다. 좌측도 안검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반된 증상, 겹쌍꺼풀, 겹주름도 있고 눈이 좀 꺼져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개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포인트가 안검하수 교정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눈 뜨는 근육의 힘을 좀 증가시켜주는 안검하수 교정술을 시행했고, 그래서 검은 동자가 한 반밖에 안 보이다가 한 80% 정도, 3분의 2, 80% 정도 이상, 80%, 90% 정도 이렇게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교정술이 잘 됐고요. 뭐 눈 감은 사진이고, 좌측면 사진이고, 우측면 사진입니다. 케이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분 경우에는 이분도 조금 심한 경우가 있었는데 피부도 많이 처져 있고 동시에 눈뜨림도 약했어요. 눈뜨림은 이 처진 피부를 이렇게 싹 걷어보면 보이거든요. 검은 동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 고유의 검은 동자를 보고 안검하수가 있냐 없냐 판단을 하는 거죠. 이분은 이 처진 피부를 싹 제껴보면 검은 동자 보이는 사이즈도 작았어요. 진짜 안검하수도 있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안검하수 교정술도 시행을 하고 그 다음 처진 피부도 제거를 해줬죠. 제거하고 쌍꺼풀 라인 잡아줬죠. 그래서 쌍꺼풀 라인을 통해서 처진 피부를 해결하고 눈매 교정술을 통해서 눈뜬 힘을 증가시켰죠. 눈 감은 사진입니다. 뭐 5개월째 흉터 사진이고요. 좌측면 사진입니다. 우측면 사진이고요. 케이스 3번인데요. 이분은 겹쌍꺼풀, 겹주름이 마찬가지로 있는데 안검하수와 동반돼 있죠. 아까 겹주름 때 봤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안검하수 교정을 시행함으로써 안검하수도 해결을 하고 겹주름도 해결하고 꺼진 눈도 같이 해결할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4번인데요. 4번은 경증이 안검하수거든요.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매몰법 비절개 방식으로 시행을 했고요. 쌍꺼풀 라인 잡으면서 안검하수 교정술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뜨는 힘이 좀 좋아진 게 보이죠. 그죠? 검은 동자 보인 사이즈가 이 정도에서 좀 더 또렷하게 많이 보입니다. 눈 감은 시각 비절개이기 때문에 흉터가 많이 안 보입니다. 측면 사진이고요. 케이스 5번도 마찬가지인데 이전에 수술을 했다가 쌍꺼풀 풀리면서 안검하수가 확 생긴 경우입니다. 눈뜨님도 진짜 약하고 피부도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절개 방식, 매몰 방식으로 쌍꺼풀 라인도 잡고 눈 뜨는 근육도 새로 한번 잡아주는 비절개 방식의 눈매 교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눈 감은 사진이고 측면 사진, 좌측면 사진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이제 뭐 거의 다 딱 맞춘 것 같거든요. 시간 맞추느라 좀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는 이상입니다. 설명이 조금 제가 조금 빠르게 이제 진행한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괜찮다면 조금 더 천천히 보면서 케이스도 좀 천천히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개론 형식으로 쭉 이제 살펴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질문을 하나 볼게요. 엘라스 씨가 자, 매몰법을 했는데 매몰 쌍꺼풀 풀기를 하고 싶은데 병원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무쌍인데 아예 없애고 싶은데 흉 남는다 하더라도 주름질까요? 자, 쌍꺼풀을 한번 잡았다가 풀게 되면 주름이 조금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사람마다 케이스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선으로라도 좀 남는 경우가 좀 많아요. 특히 오래된 쌍꺼풀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제 수술했다, 어제 수술했는데 오늘 풀었다, 이러면 그 흔적이 남을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듭니다. 근데 뭐 수술한 지 몇 년 지났다, 이러면 그 유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쌍꺼풀 풀기를 하더라도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매몰 쌍꺼풀 풀기 하는 거는 생각보다 실 제거하는 거는 이제 그래도 뭐 간단한, 뭐 모든 경우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간단한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제 풀고 싶으면 쌍꺼풀을 한번 풀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그 이외에, 그러니까 좀 더 낮은 위치라도 새로운 쌍꺼풀을 잡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풀기만 하면 이렇게 주름들이 좀 생기거든요. 이렇게 원치 않은 주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위치에라도, 뭐 쌍꺼풀이 싫으면 좀 더 낮은 위치에라도, 속쌍꺼풀이 되도록 낮은 위치에라도 한번 라인을 잡아주는 편이 이 정리를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딱 준비된 시간 시간 딱 맞췄네요. 열심히 달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모자랐던 부분과 좀 부족했던 부분 같은 거, 이해가 잘 안 갔던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천천히 또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을 주시고 또 소통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AM 성형외과 조영규 원장이었습니다.